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입니다. 오늘은 다세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5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몰리는 갭 투자자들이라고 해서요. 강남권 빌라는 몇 달 새에 5천만 원이 뛰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에 집중했던 부분이 매매 수요가 빌라로 튀어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빌라가 다세대가 그런데 매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는 꼭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을 가야 하고 그리고 그 물건 중에서도 위험성 있는 거를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위험성 있는 두 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세대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을 먼저 찾아볼 건데요. 찾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시면요.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 현황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아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그다음에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세대와 연립을 하나로 묶어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다세대만 가지고 이제 통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다세대의 경우에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거래량이 오히려 지금 7월에 들어서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8월에는 조금 줄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7월 달로는 거의 매매 거래량이 요때에 비해서는 5월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가 뛰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2배까지 되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저희가 서울에서 구별로 해서 거래량을 또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평구의 경우에는요. 여기 1 월부터 7 월입니다. 그래서 1 월과 3 월과 6 월과 7 월에서 거래량들이 한 번 한 번에서 확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구들 중에서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송파구, 강북구, 동작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라고 해서요. 이 지역들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1 월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강북구의 경우에는요. 한 번도 중간에 떨어짐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언급된 구들은 저희가 KBC 계열을 읽을 때에도 그 지역의 매매와 거래량이 많이 인제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전세가 부족한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나 그리고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 그리고 현재 전세가 많이 부족한 지역들이 이렇게 다세대의 거래량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이렇게 흘러간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은평구에 있는 구로 갖고 와 봤습니다. 은평구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어떤 빌라가 거래가 되었나 첫 번째는 면적별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10 평이야 20 평이야 이렇게 나눠 봤더니요. 1 평에서 20 평까지가 560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연도별 연식을 봤더니 2000년 이하도 258 건으로 많았지만 2011 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신축급이 382 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금액대를 확인을 했을 때요. 1억 5천 미만으로 103 건 그러니까 거의 150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2억 대까지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인제 2억 5천 대가 가장 많았고 3억 대까지 해서 2억에서 3억 대의 거래량이 좀 많았다. 그중에서도 2억에서 2억 5천 사이의 거래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은평구는 다세대의 거래량은 전용 20평 이내 그리고 건축 연도는 10년 이내 신축급 그리고 2억에서 3억 대의 물건이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다세대 물건을 매입할 때에도 나중에 실수요층에 팔고 나오려고 하면은 요런 것들이 요런 평형대나 연식이라든가 가격이 그래도 조금 더 적정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재개발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면적이 작아도 되고요. 연식이 오래돼도 되고 금액이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수요층한테 팔고 오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요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을 이제 찾아와 봤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에 있는 이제 여기 연신내 보이시나요? 연신내역은 GTX A 노선의 정거장으로 인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주변으로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거래도 많이 되고 물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이제 대조 1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한참 이제 다 허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실수요층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역세권 위주로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제 학군이 괜찮아야 하는데요. 구산역 옆쪽으로는 예일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있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산역과 학군을 같이 끼고 있는 역세권과 학군을 같이 끼고 있는 이 지역 중심으로 이제 경매 물건을 먼저 검토를 해 봤어요. 연신내보다는 이쪽에 물건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까운 곳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물건은 다세대 빌라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세대 빌라 나와 있고 위에 나오는데 여기는 오피스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은 뒤로 하고 요 두 가지의 물건으로 접근을 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꿀팁은 다세대는 용도를 무조건 확인하라입니다. 경매 정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용 면적은 9.58 5평이니까 10평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방 2개,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화장실하고 인제 욕실 같이 쓸 수 있는 그 방 2개, 거실, 화장실이 있는 물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2012 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2 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매 정보지에 인제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봤더니요. 거기에는 근린 생활시설 사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는 다세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용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실, 사무소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태생이 원래는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소로 쓰는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들어가서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용도가 사무소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호수 말고 혹시 다른 건물에서 다른 호에서 위반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그 전체 건물의 이제 용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어디냐면은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여기 번지수까지 찍고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요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건축물 정보에서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요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주 용도는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과 근생, 사무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 여부는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반 건축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2 층에서 4 층까지는 사무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8 층까지는 다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무소, 여기는 주거용 다세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네들이 분양할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분양 가격 자체가 사무소보다는 다세대가 거의 뭐 많게는 2배까지도 높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사무소를 지어서 이거 넣느냐라고 했을 때는 인제 이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데에 비해서 전세를 똑같이 놓을 수 있으면 임대 수익으로는 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이 없지만 나중에 차후라도 걸리게 되면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을 확인하라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도를 확인했더니 다르다. 그러면은 위반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이번엔 다른 물건입니다. 다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긴 12평입니다. 아까는 10평 정도 됐었죠. 그리고 낙찰받고 불허가 된 사건이고요. 2015년식이고 2015년에 준공된 물건으로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그런 다세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시면요. 제시외 건물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축된 위반 건축물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되어 있고 관할구청 주거재산과에 문의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물건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제시의 물건이 한 7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벽체를 이용해서 주택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감정가가 1,640만 원으로 감정을 해서요. 지금 경매 물건 진행되는데 포함을 시킨 거예요. 제시의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 지금 평가돼서 들어간 거를 제시외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요.
지금 이행 강제금이 부과 중인 상태라고 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관할구청에 인제 연락을 해서 요거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내역을 확인하고 혹시 인제 양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잔금 대출을 확인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전문가 코멘트가 되어 있죠. 그럼 저희는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그래서 띄워 봤더니 이게 위반 건축물로 노란색으로 꽉 찍혀 있네요. 용도를 보니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 건축물 된 내용을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 내리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5년 얘가 건축 연도가 2015년에 지어진 신축 물건이고요. 그리고 그 하고 나서 곧바로 주거재생과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라고 해서 무단 증축으로 인한 그 위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3 회까지는 부과가 되어 있고 현재 2 회가 남아 있고 11월 중에 부과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 년에 보통 140에서 160 사이였다. 그럼 지금 올해 낙찰 받고 나면 11월 달 되면은 저희가 이 2번 남은 거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5번을 납부하면 그럼 위반 건축물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죠.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예, 무단 증축된 거를 전부 다 부수고 원상복귀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아까처럼 양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볼 때 그때까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확인하라는 부분이었죠.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사무소와 다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방금 얘기한 건축물 대장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사무소와 다세대로 나뉜다. 여기서 문제는요.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건축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취득세가 4%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무소이긴 하지만 전입이 누구라도 된다. 그럼 얘는 주거용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양도시에 비과세나 중과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보유할 때 종부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좀 높습니다. 이게 건축법에 적용이 되다 보니 주택보다 얘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원래 이제 사무소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0.9%에서 조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의 여부는 지금 현재는 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은 없지만 이게 이제 신고가 된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주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취득세는 1%인데 저 주택수에 따라서 8%, 12%로 가는 거고요. 주택에 대한 세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위반 건축물로 베란다를 확장해서 하고 있다 보니 지금 현재 부과 중이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된다. 외관상으로 똑같아 보이던 이 다세대가 실제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들어가 봤더니 세금이나 지금 내야 될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물건은 적금 전략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 수익이 좋다라고 해서 사무소를 다세대처럼 낙찰을 받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세대보다 주거용보다 사무소가 분양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사 잘 하시고 이 비용들 다 포함을 해서 다르다라는 거 아시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요. 실제 인제 다세대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거래되는 지역에서 물건을 찾아야 하시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까지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 용도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은평구에 다세대 거래가 많고 실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인제 현장을 가서 둘러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하늘공원에 들렸어요. 인제 요즘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람들 어디 장소에도 못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하늘공원에 가서 탁 트여진 곳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래도 살짝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노을 예쁘죠? 예, 임장 가신 다음에 그 근처에 인제 공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한번 그래도 산책하시고 그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세대 건축물 대장으로 용도와 위반 건축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요즘에 이행 강제금이 이번에 법이 좀 많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확인을 해서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 어떻게 좀 좋으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다세대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북극성주 TV에서 "이런 빌라는 개고생한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여기 다음 영상에다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